제 이름은 최민준이고 올해 60세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25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없고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빌딩을 순찰하고 밤에는 동네 카페에서 이소라의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경비 일은 체력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바람을 쐬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때로 외로웠지만 나름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며 이선균의 연기를 좋아했고 그의 대사 삶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 살아갈 만하다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민준 씨, 아직 젊잖아요. 새 사랑 찾아보세요. 저는 웃으며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라고 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김훈, 이 카페에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좋은 사람을 소개해줄게요. 이름은 이하이란, 48세로 남편을 잃고 혼자 재봉 일을 하고 있어요. 만나보면 마음이 맞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60세의 새로운 만남이라니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훈의 진심 어린 말과 혼자 지내는 밤의 적막함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보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살짝 기대를 걸었습니다. 김훈의 주선으로 혜란과의 만남은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깔끔한 파란 셔츠를 입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첫 만남이라니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혜란이 훈과 함께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8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고 생기 넘쳤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 민준 씨, 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살짝 당황하며 훈이 과장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혜란은 재봉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승철의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도 그 음악을 즐긴다고 하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처럼 공통의 취미가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훈이 자리를 떠난 후 혜란은 한강 주변을 같이 걸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석양 아래 한강을 따라 걷는 동안 혜란은 자신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였지만 재봉일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혼자 오래 살았지만 일이 위로가 됐죠 라고 답했습니다. 산책 후 혜란은 내일 저녁 제가 아는 삼겹살 식당에서 밥 먹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좋죠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 가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쪽 하늘로 노을이 지면 그 노래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혜란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고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혜란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먹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혜란은 야간 근무 중에 김밥을 가져다주며 민준 씨 힘내세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제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혜란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대접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예요. 맛있죠? 저는 감동받아 혜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혜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나이도 있으니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살아요. 저는 놀랐지만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혜란.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혜란의 아들 재민, 22세, 대학생, 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혜란은 아침마다 된장국을 준비하고 저는 퇴근 후 그녀와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감정적으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친밀한 시간을 원했고 저는 60세의 체력으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혜란, 오늘 좀 피곤해 라고 말하면
그녀는 부부 사이에 피고는 없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흘렀을 때 제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혜란의 따뜻한 미소, 아침에 차려주는 밥상, 저녁에 함께 보는 TV.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압박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제 직업인 경비원은 체력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빌딩을 순찰하고 방문자를 확인하고 야간 근무 때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혜란은 제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48세로 여전히 에너지 넘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제 곁으로 다가와 포옹을 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 포옹이 때때로 더 깊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혜란, 출근 준비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서운해했습니다. 부부잖아요.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점심시간에 집에 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의 휴식 시간에 혜란은 밥을 차려주었지만 먹기 전에 친밀한 시간을 원했습니다. 민준 씨, 빨리 먹고. 네, 저는 시간이 없어. 회사로 돌아가야 해 라고 거절했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자꾸 피하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야간 근무 전이나 후에 혜란은 항상 제 곁을 원했습니다. 피곤하세요. 마사지 해줄게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혜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쉬자. 제 거절에 혜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고 출근길에 커피를 여러 잔 마셔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료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준 형,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신혼이라서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그런가 봐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빌딩 로비에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방문자가 왔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었지만 상사는 민준 씨, 집중하세요 라고 주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했어. 피곤해서 그래. 혜란은 그럼 더 잘 쉬어야죠. 하지만 우리 시간도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혜란, 내 일을 이해해줘. 매일 이렇게는 못해. 우리의 첫 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혜란은 울면서 민준 씨가 날 무시해요. 저는 만족이 필요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나도 사랑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란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재봉 친구들 만나러 가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혜란도 사회생활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외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왜 늦었어? 제 질문에 얘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열심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부부 관계도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혜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혜란은 종이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핑계처럼 느껴지네요. 민준 씨, 정말 아픈가요? 그녀의 의심 어린 눈빛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얘 믿지 않아? 내가 얘 거짓말을 하겠어.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혜란은 민준 씨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얘 결혼했어요. 저는 만족이 필요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랑하니까 참았지.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줘.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싸움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혜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세에 이런 고통을 겪을 줄이야. 싸움이 반복되면서 혜란의 요출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재봉 친구들 모임에 가요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혜란은 재봉 일을 하니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했습니다. 향수 냄새도 강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모임이야. 늦지 마. 혜란은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혜란이 밤 11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얘 이렇게 늦었어? 제 질문에 그녀는 친구가 고민 상담을 부탁해서요. 재봉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란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혜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자 저는 멀찌감치 뒤를 쫓았습니다. 혜란은 재봉 친구 집이 아닌 동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50대쯤 된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재봉 모임이야.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란을 기다렸습니다. 혜란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봉 모임 어땠어? 제 물음에 그녀는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 만난 거 봤어. 그게 재봉 친구야.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씨, 따라온 거예요. 예, 그런 짓을 해요.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민준 씨가 날 무시하니까 위로받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란은 울면서 민준 씨가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저는 아직 욕구가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게 배신의 이유가 돼? 라고 물었습니다. 혜란은 미안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의 잔재가 남아 망설였습니다. 이 갈등의 시기는 제게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중년의 로맨스는 아름답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 혜란과 제 이야기 부분에서부터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에서 산책하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혜란과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갈등의 나날들. 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제 나이와 체력을 혜란은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욕구를 저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결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료 민호와의 대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준 형,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저는 맞아. 인내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늘었습니다. 방문자 로그를 읽거나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민준 씨, 요즘 예 그래요. 가족 문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조금 일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혜란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사입고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예뻐. 제 물음에 친구들이 좋다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 하지만 대놓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란이 핸드폰을 두고 요출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메시지에는 강 씨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혜란이 돌아오자 물었습니다. 강 씨는 누구야? 혜란은 당황하며 재봉 고객이요. 일 이야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불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눈을 뜨고 혜란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아침에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에 비친 제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변해야 해.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혜란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랑 채팅해? 친구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제 의심은 커졌습니다. 결국 혜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강 씨와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란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란, 솔직히 말해. 강 씨와 무슨 관계야? 그녀는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날 채워주지 못하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게 변명인가?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혜란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혜란은 남편을 잃은 후로 항상 빈자리가 컸어요. 민준 씨가 그걸 메워줄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나이와 체력을 무시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격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건강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휴가를 권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혜란은 여전히 요출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TV를 보며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상속자들이나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보며 제 삶을 비교했습니다.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혜란의 비밀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기대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 우리 끝내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중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 혜란과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인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혜란의 요출이 잦아지고 그녀의 태도가 차가워지면서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저는 묻곤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재봉 친구들이랑 뭐 했어? 혜란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옷 일기하고 수다 떨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피했고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알림음.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란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란이 잠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틀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며 제 결혼 생활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혜란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란을 따라가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그녀가 재봉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혜란은 동네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그녀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밝은 미소를 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재봉 모임이야.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몇 분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따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60세의 나이에 이렇게 배신당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란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혜란, 오늘 카페에서 누구 만났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아, 재봉 고객이요. 옷 맞추는 얘기했어요. 그녀의 거짓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고객, 손잡고 웃으면서 그게 고객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씨, 저를 따라왔어요. 예, 그런 짓을 해요. 그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 솔직히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무슨 관계야? 혜란이 눈을 내리깔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강 씨라고 재봉이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친구. 손잡고 카페에서 몇 시간이나 앉아있는 게 친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혜란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당신이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강 씨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위로. 그게 배신의 이유가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일 피곤하다고만 하고 저를 멀리했잖아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한 건 사실이야. 병원에서도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핑계가 돼. 혜란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젊고 욕구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젊다고? 나이 차이가 12살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족시켜? 너도 내 입장을 생각했어야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혜란은 민준 씨가 날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했으니까 참았지.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혜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배영준과 최지우가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하는 장면.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란과 다시 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혜란,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강 씨와 언제부터 만난 거야? 혜란은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예요. 민준 씨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서 당신이 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때 내가 아팠으니까 그랬지. 내가 이해했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혜란은 강 씨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당신과 달리 날 소중히 대해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강 씨를 칭찬하며 저와 비교했습니다. 강 씨는 젊고 활력이 넘쳐요. 민준 씨는 매일 피곤하다고만 하잖아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아내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저는 그럼 얘 나와 결혼했어. 처음부터 날 받아들일 수 없었으면 말했어야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혜란은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했어요. 하지만 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혜란의 핸드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강 씨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민준 씨보다 당신이 더 따뜻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란이 저를 이렇게나 쉽게 배신하다니. 메시지 속에서 그녀는 강 씨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혜란, 강 씨와 진지한 거야?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이었어? 혜란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진지해요. 미안해요. 민준 씨, 그녀의 고백은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 끝내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혜라는 울면서 이혼은 싫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현이 전지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저와 혜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만으론 부족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혜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22세의 대학생인 재민은 저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의 말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내 어머니도 행복을 찾고 싶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란과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60세에도 새 출발은 가능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저는 한국 가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가사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혜란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와 이해로 이루어진다는 것,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서로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신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인 재해는 없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혜란과의 결혼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아파트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혜란이 차려주던 아침밥, 저녁에 함께 보던 TV,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은 곧 배신의 상처로 덮였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다니 처음에는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혼 서류를 마무리한 날, 저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한강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신이 지은 탁과 함께 걷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운명적인 사랑을 찾았지만 저는 이제 인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혜란과의 만남은 인연이었지만 영원한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걷는 이 순간이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가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눴습니다. 동료 민호는 민준 형, 이혼했어도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졌지.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혜란의 아들, 22세 대학생인 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재민아. 내 어머니도 자기 행복을 찾고 싶었을 거야. 재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졌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재민.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내가 더 감사했어. 재민은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승철의 발라드 CD였습니다. 민준 씨가 좋아하시던 음악이에요.
가끔 들으시면서 기운 내세요. 시리를 받아들며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란과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재민과의 이 짧은 연결은 그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민과의 대화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관계를 보며 저는 가족이 혈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민은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고 그와의 짧은 만남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재민은 떠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가끔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잘 지내, 재민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경비 일을 계속했지만 야간 근무를 줄이고 낮 근무로 바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요가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 전통 음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야금을 배우며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강의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민호가 저를 놀렸습니다. 민준 형, 요즘 가야금 치면서 연애할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애? 이제는 혼자도 좋아. 내 인연이 나타나면 그때 생각해볼게. 민호는 한국 드라마처럼 운명적인 사랑이 올지도 몰라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별에서 온 그대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김수현과 전지현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하지만 저는 이제 희생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혜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재민에게서 가끔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씨, 잘 지내세요? 어머니는 요즘 새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민아, 내 어머니가 행복하면 됐지. 너도 잘 지내?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한국 가수 백지영의 사랑 안에를 들었습니다. 사랑 안에, 이젠 너 없이도 괜찮아 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사랑에는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서로의 체력, 삶의 우선순위, 욕구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혜란과 저는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제 한계를 무시했고 저는 그녀의 욕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인연은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가야금을 연주하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충분한 행복입니다.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이 말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삶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살아갈 만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재민과의 연결은 제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준 씨, 요즘 가야금 잘 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습 중이야. 언젠가 너한테 연주 들려줄게. 재민은 꼭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게 가족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있음을.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으로 연주한 아리랑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혜란과의 결혼, 배신,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후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연주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죠. 이제 저는 61세가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저는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인공들처럼 소소한 한 폭을 찾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가야금 연주,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제게 충분합니다.
해란과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솔직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의 김신이 말했듯 인연은 때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순간이 삶을 바꾼다. 해란과의 인연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아픔을 주었지만 더 강한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민의 말처럼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며 한강공원을 걷으며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 인연이 오지 않아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되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해란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처럼 인연은 때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순간이 삶을 바꿉니다. 해란과의 인연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솔직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해란과 저는 서로의 욕구와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기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혼자 사는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친구들과 웃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대사처럼 삶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살아갈 만하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란을 용서하며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인연과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